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찰간부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허정입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시죠. 73기 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29일 날 시험이 있어서 이제 형법이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제가 걸음마 뗄 때부터 이제 다 해가지고 올해 막 시험에 2개 틀리고 3개 틀리고 그럴 때까지 이제 출가를 시키고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다시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땡볕이죠 지금. 땡볕인데도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첫 번째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앞에는 제가 앞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도 있고 제가 1년에 딱 2번 떨리거든요. 뭐 사실 뭐 떨릴 일도 없긴 한데 딱 2번 떨리는데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가 그 변호사 시험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건물은 제 별관에 있는데 오늘은 변호사 시험 좀 어떤 상황상 여기서 변호사 시험 건물에서 이 설명을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떨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 7월 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떨리고 1월 달은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2번 떨리는데 일단은 올해 떨리는 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바로 떨리겠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는 그 오늘이 설명의 세 번째째인데 그 메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7월 29일 날 이미 시험이 치러졌고 이제 여러분들 74기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2번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대표 강사님들을 제가 대신해서 오늘은 설명을 진행할 거고 짧게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커스 종합반에 등록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해커스의 1타 강사님들께 1년을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내년에 합격권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가장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특히 이제 저는 형사법을 맡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 경찰 간부 시험이 어떤 과목들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들 설명을 하고 이제 제 강의랑 또 교재 소개 그리고 뭐 커리큘럼이랑 Q&A 시간을 가질 건데 사실 저 커리큘럼 소개를 할 때 좀 공부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3,700명, 3,500명이 응시를 하는데 40명을 뽑죠. 80대 1이라고 하는데 아까 팀장님 말을 제가 조금 더 바꾸면 속된 말로 허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 사령에서 이제 객관식을 변했기 때문에 경계가 좀 사라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구급 시험에서도 나도 경위 시험 한번 준비해 볼까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냥 또 그냥 나 이 시험 한번 쳐볼까 뭐 법원 행시 같은 거 준비하시다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3,500명이 전부 다 나의 적은 아니다. 일단 그걸 주지를 하세요. 왜냐면 이거 내가 80대를 어떻게 뚫지? 일단 이렇게 겁부터 먹고 시작하면 이 시험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여기에는 어느 정도 허수가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제 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현직 변호사고 그리고 지금 제가 경찰 간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커스 변호사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실무가예요. 현직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최근에 아실 법한 사건들 이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사기 금액을 기록한 피해 금액이 4조인 V글로벌 사건도 제가 고소 대리도 했었고 또 뭐 유사소신 다단계 사기 사건 같은 거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핫한 뭐 PD 수첩 같은 거 보시면 전대 깡통 사기 엄청 심하죠. 그런 것도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아가지고 적정한 합의도 이뤄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방금 말한 것처럼 피해자를 대리할 때도 있어요.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할 때도 있고 또는 오히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제가 변호할 때도 있는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는 이거는 제가 제 카페에 이따가 설명드릴 카페나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판결문이 있으니까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제가 변론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형사법에 있어서 정통하다. 여러분들을 내년 합격의 길까지 인도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양력을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뭐 형사법 따라오시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려요. 작년에 똑같이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100점을 맞게 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강사들도 올해 시험처럼 그렇게 지엽적인 뭐랄까 형사소송 규칙이라던가 수사 준칙 같은 데서 법정원을 꼬아서 내면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건 올해도 제가 72기 시험이 조금 쉬웠거든요. 시험 체제가 변화되면서 72기 시험이 좀 쉬웠었어요. 그래서 물객이란 평가도 좀 많았는데 그때가 합격 컷이 한 4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분명히 작년에 72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조금 더 난이도를 훨씬 올릴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시험이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냈고 사실 조금 난이도를 확실히 확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컷이 한 5개, 6개 정도 컷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형법의 형사법 중에서 형법이 뭐예요? 이걸 모르더라도 내년에 반드시 6개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을 딱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과목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형사법, 뭐 경찰학, 헌법, 범죄학,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내년 시험도 이때쯤 치러질 거거든요. 7월 후반기쯤? 7월 후반기쯤 있을 텐데 이제 약 1년이 안 남았죠.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형법을 쪼개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에요. 근데 형법을 다시 쪼개면 형법 총론과 형법 강론이에요. 사실 과목이 되게 많아요. 형사법만 하더라도. 그 형사법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학 뭐 양이 엄청 많은 경찰학 또 헌법 범죄학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기에 1년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순수 공부 시간을 10시간을 찍는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전문가이신 팀장님들이 잘 배치해 주실 거고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챙겨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의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 담대함이 있어요. 쳐낼 건 빨리 쳐내고 딱 양을 줄여서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너무 꼼꼼해가지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것도 다 풀어보고 저것도 다 풀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합격이 늦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내가 적당하게 그리고 저는 그 순환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순환이 1순환이에요. 왜냐면 1순환은 여러분들이 집으로 따지면 이 기본기를 건축을 하는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기가 튼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볼 수 있는 내공이 생겨요. 그게 문제집이 됐건 아니면 기본서가 됐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1순환을 가장 중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스텝을 생각하실 때 아 이제는 내가 책을 볼 수 있는 내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을 줄여서 7월에 시험이 있을 시험을 준비했을 때 내가 이 정도로 양을 줄여서 이것만 반복해서 갖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어느 정도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목들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커스의 뭐 1타 강사진 분들께서 어차피 다 안배를 해 주실 겁니다. 뭐 이거는 1순환 때 이걸 하고 2순환 때 이걸 하고 3순환 때 이제 마무리 정리까지 딱 이걸 하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과목들은 설명이 되는데 선택 과목이 하나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선택 과목은 지금 3층에 수업하고 계시는 이제 20년간 대한민국의 민사법 1타이시자 현직 판검사를 배출하신 윤도환 교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이 선택 과목은 민법 총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여러분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제가 작년도 수업하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내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저한테도 작년에 이맘때쯤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등록해서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저 합격하겠습니다. 합격만 해주신다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근데 11월 지나면 다 사라져요. 11월이 지나면 3분의 1이 사라지고 이게 이 시험이 1년 사이클 여러분 일단 1년의 시험에 한 번 있으면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 고시예요. 고등 고시. 왜냐면 여러분들 토익 쳐보셨죠? 토익은 한 달에 한 번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가벼워요. 왜? 4월달에 실패하면 8월달에 또 치면 되니까 또는 5월, 6월에 또 치면 되니까. 근데 이 고등고시는 내가 나의 청춘을 쏟아붓고 내 기본권을 모두 내려놓고 1년간 열심히 안 하지도 않잖아요. 여기 이제 일단 관리반 들어오시면 9시에 딱 출석 체크 찍고 저녁에 9 to 9 저녁에 9시까지 딱 9 to 9 또는 9 to 10을 찍으셔야 되는데 하루에 정작 못해도 12시간 이상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만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나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뭐 그냥 인강으로 패스를 끊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로 삼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의지력이에요. 또 의지력을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인풋 당연히 인풋이 들어간 게 많은지 아웃풋이 많겠죠. 그래서 그건 이따 조금 더 보고 일단 과목은 요 정도로 진행이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팀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 소개를 해보면 저는 이제 형사법 담당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경찰이 되실 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앞에 있었던 우리가 봤던 과목들을 잘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경찰 그리고 또 간부급인 경위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형사법 메인인 형사법을 제일 잘하셔야겠죠. 그리고 형사법 실력이 매우 출중해야 됩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입회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막바로 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사를 하시다가 제가 피고인이나 고소대리인 옆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형사법 실력이 형편이 없다. 그럼 그냥 막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사법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형사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완전 생기초 한번 거소를 해볼까요? 나는 형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꽤 계시네요. 그럼 나는 그래도 형법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형사법이에요, 여러분. 왜 형사법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말인데 이 형법은 뭐냐?
그냥 어떤 범죄자를 갖다가 그 범죄에 대한 죄와 형을 규정하는 게 형법입니다. 그럼 이 형사소송법은 뭐냐? 어떤 특정한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범죄 사건에서 지목된 범죄자를 유죄 판결을 할 때까지의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과목을 쳐야 돼요. 이 두 과목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하고 총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러분.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형법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형법이. 특히 형법 중에서도 형법 총론이 어려워요. 형법은 일단 형총,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이 형법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시험이나 다른 직역 같은 데서는 뭐 관할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 항소, 상소심까지 되는데 우리 70이기 때문에 이제 과목이 그 스펙트럼이 좀 줄어가지고 이제는 수사랑 증거 파트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형사소송법의 꽃은 사실 전문 증거인데 이 부분이 워낙 난공불락인 과목이기 때문에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솔직히 녹록지 않고 이게 각각의 비율이 동등한 게 아니고 형사법 중에서도 형법이 70%예요. 70%. 70%니까 28문제가 형법 문제겠죠. 그래서 총론 14문제, 그 다음에 강론 14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는 형사소송법 문제.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그 중에서 수사랑 증거. 그러니까 12문제 중에 6문제 수사, 증거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이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이 형법 총론은 제가 변호사니까 뭐 형법 말고도 다른 과목들 다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행정법, 민법, 민사법, 물권법 다 했을 텐데 가장 난공불락 중 한 과목이다. 너무 난해요. 일단 난해한데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 뭐 유튜브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해커스 경찰간부 들어가시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설 강의를 제일 일찍 찍어서 올렸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올해도 보시면 정말 샅샅이 냈어요. 샅샅이. 그래서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올해 컷이 한 2개 정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제 각 해별로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난이도 조절 어디서 하냐? 여기서요, 여기서. 총론. 그리고 이제 변화된 문제가 통합 사례형 문제라고 있는데 보통 35번에서 40번에 매치를 하거든요. 이 통합 사례형 문제는 뭐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이 있는 문제예요. 사례형 문제를 객관식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이 통합 사례형 문제를 많이 낼 거다. 왜냐면 순경 시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통합 사례형 문제는 2문제밖에 안 냈어요. 올해는 2문제밖에 내진 않았는데 이거를 개수형 문제로 냈어요. 박스에서 기억년, 들, 미음 중에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를 냈고 사실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뭐 문제가 좀 될 법한 소지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형사법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형법 중에서도 총론이 가장 어렵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천천히 봤지만 보시면 두 번째에서 형법에서 출제 가능 높은 쟁점 문제 대비해야 된다. 특히 형법 총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시중에 보시면 문제집만 다 달달달달 풀면은 맞을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어떤 뭐 강사분들을 특정 강사를 디스하거나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각자 강사님들의 훌륭하신 장점들이 있고 또 그거에 맞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변호사 시험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경찰 간부 시험이 됐건 순경이 됐건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기본기를 제일 중시해요. 제 사람 자체도 약간 본질론자이기도 하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좀 정통하게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법 실력이 올라가는 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냅다 문제집만 잡아가지고 문제집을 한 3,000건만 돌려보세요. 그럼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아까도 그래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85점까지예요. 그 이후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강사들도 시험 어렵게 내면은 10개 이상 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100점 맞게 해준다. 그건 거짓말이고 85점, 5개, 6개 커트라인 올라갈 때까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맞거나 1개, 2개의 영역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항상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내가 적당하게 합격 커트로 하나, 2개 정도 틀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요. 근데 오히려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인 형사소송 규칙도 보고 준칙도 보고 다 봐야지 문제집도 6건 풀어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 볼 때 정확히 보시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수험법학에 있어서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제가 계속 강조하죠. 형법 총론이 뭐고 형법에 있어서는 일단
9대 쟁점인데 머리에서 완벽하게 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9대 쟁점부터 시작해서 강론의 각 재산 범죄들이 있잖아요. 뭐 살인죄, 뭐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뭐 무고죄 이런 것들이 각각의 리딩 판례들이 내 머리에 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40문제를 풀 때 이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럼 1분 안에 모든 것들이 OX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유자재로 되려면 이런 작업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감 문제는 이 통합사료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총론에서도 엄청 어렵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응용력이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합격권 점수를 맞는 건 조금 요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기본기를 신경 쓰셔야 되고 지금도 등록하고 공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1순환이 끝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나의 그 뼈대를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게 부실해버리면 2순환 문제집 됐건 3순환 동형 모의고사 됐건 다 무너져요. 양치기 해봤자 어차피 점수를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년에도 보면은 기본기 다듬지 않고 1월달부터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 문제를 엄청 많이 푸는데도 계속해서 그 자리예요. 평균 6개, 7개. 저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여기 있다고 봐요. 자명합니다, 이건. 근데 기본기 문제, 기본기 문제. 이게 내가 기본기가 튼튼해서 어떤 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 대비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 사례형 문제. 근데 이게 원래부터 없었던 게 새로 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 문제는 원래 이게 있었어요. 통합 사례형 문제가. 변호사 시험 문제는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통합 사례형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올해 마지막 그 학생들 시험 치러 가기 전에 2주 전에 제가 마지막 총정리 특강 마무리 특강을 한번 해줬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찍어준 게 있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변호사 시험이 아까 제가 언제 시행된다고 했었죠? 1월달에 시행된다고 했었죠. 변호사 시험이 1월달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고시에 표본이 돼요. 근데 올해 경관 시험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어떤 판례를 문제로 출제를 하고 그 지문이 변호사 시험에서 똑같이 틀린 부분도 함정을 판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지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볼 때도 당연히 변호사 시험이 어떤 국가고시들의 표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를 낼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그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많이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기출문제집에다가 업데이트판을 낼 때 변호사 시험 문제들을 좀 대량 실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도 자꾸 뭐 나 직역보다 좀 더 낮은 시험의 문제를 푸시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좀 많이 풀어보세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4지선다인데 변호사 시험 문제는 5지선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풀다 보면은 나만의 내공이 생기고 나만의 어떤 방법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형사법은 절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셔서 형법 아까 설명드렸죠? 총론 난공불락이란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정말 총론은 어렵습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 이 막 엄청나게 난이한 좀 처음에 읽으면 이게 약간 무슨 철학 같기도 하고 약간 되게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이 어렵다. 그리고 강론은 정확한 법리의 이해 및 주도 설정을 통한 주요 판례에 숙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맨날 문제집 풀 때 OX만 보니까 이 OX니까 정오 판단이 OX만 가능하지 거기서 중간에 판례가 판시하는 판결 이유를 바꿔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리딩 판례가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떤 죄에서 어떤 쟁점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확실히 알지 않고 이 판례의 결론만을 외웠기 때문에 조금만 틀면은 아는 판례인데도 틀리게 되는 결과가 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주도 설정 이거는 절도죄에서 객체인 정보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있냐 그거와 관련된 판례였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수업 때 더 강조를 드리기로 하고 자 형사소송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도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수사랑 증거 파트만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되게 많은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수시로 제 집 드나들듯이 수사기관인 검찰이랑 경찰 드나들고 그리고 재판을 맨날 받고 판결을 받으니까 법원을 제가 수시로 제 집 드나들듯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절차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차폐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법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도 절대로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챙겨오실 건 멘탈과 의지력만 챙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해도 너무 얼굴이 딱딱해요. 이게 제가 마치 변호사 시험 1월달에 발표하고 학생들 얼굴 보는 느낌인데 너무 그렇게 헤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결의만 잘 다지시고 와 이런 과목이 있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9월 달이 지나가고 추석 지나가고 10월 되시면 자연스럽게 표정은 굳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굳으실 필요 없어요. 자, 보시면 이제 과목 소개에서 보시면 뭐 당일 진도에 맞춰 복습하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고시를 준비하는데 내가 뭐 오늘은 점핑해가지고 홍대 가서 한번 놀고 오고 그 다음날 공부 열심히 이런 거 없어요. 고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지역적 판례까지 강박하지 않기.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조문이랑도 연결 관계가 있어요. 모든 판례를 섭렵하겠다. 대한민국 판례가 100만 개가 넘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헌재 판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역적 판례가 다 챙길 필요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형사소송법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인 법을 잘 알면 되는 거지 그 하위 규범인 규칙이라던가 준칙까지 다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과감히 버리시면 돼요. 왜? 2개 틀려도 나는 지금 38개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조바심 가지지 않기. 이게 특히 여학생분들이 많은데 많이 울어요. 오면은. 그래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적성에 안 맞나 봐요. 저 그만둘까. 그래서 막 제가 막 토닥이기도 하고 하는데 강박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다 거치는 뭐랄까 순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아는 게 없고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내가 개수가 2개 틀린다 생각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그거는 그 순경시험 말고 다른 3대 고시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머리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일단 인풋이 들어가서 반복이 돼야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1순환 돌렸는데 내가 10개 틀리고 11개 틀려요. 그것 때문에 조바심 가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그 해커스 1타 강사님들 다 해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은 전투임으로 철저한 전략 세우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수험 공부할 때도 제가 모토로 삼았던 글귀인데 여러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항상 신뢰하세요. 나는 뭐든 될 수 있다. 나는 뭐든 합격해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력은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 혼자서 순공 13시간 찍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하루 이틀하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하고 나서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건물에 있는 변호사 시험 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관리원에 들어오겠어요? 나 혼자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요. 핸드폰도 있고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하루 그냥 슥 노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뭔가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저녁에는 갑자기 내가 이미 나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심을 가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관리반에 들어오셔서 일단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1년은 내 청춘을 걸고 내 기본권 이제 헌법 배우실 거예요. 나의 인간이 나의 기본권을 다 내려놓고 1년은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서 정말 사람같이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년을 버리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허수 중에서 아무리 3,500명 중에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0명 정도는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 1,000명 중에서 내가 40명 안에 들려면 당연히 누구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뭐 일주일에 2-3번은 술 먹고 뭐 운동도 뭐 내 할 만큼 다 하고 막 내 취미생활 다 하면서 사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거는 사실 어울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무엇보다 성실한 자료 수험에 임하기. 저는 여러분들이 챙겨오실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야,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실성이에요. 지금 1년 약 1년간의 커리기 때문에 슬럼프가 3번 정도 찾아올 겁니다. 1순환이 끝났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한 3월 달쯤에 한 번,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한 5월 달부터 한 번. 그 3번을 잘 버텨내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만큼의 학생이 같이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이 몇 명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 보고 내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왔는데 내년에는 왜 그 자리에 시험장까지 가지 못할까? 저는 진짜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년에 시험장까지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는 합격이 일단 50%는 보장이 된 거다. 왜냐면 그걸 못 버텨내요. 그거를. 여러분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9 to 9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9 to 9이라고 말한 게 저녁 9시부터 저녁 21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제 경찰 체력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운동 걱정은 안 해요. 알아서 순환 체력 같은 거 하실 거니까. 근데 이 기간 동안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이게 지금 각 남은 300일 이상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추석 때 같은데 명절 때 같은데 나 혼자 신림동 있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럼 외로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고 짐을 싸버리면 사실 경위시험이 됐건 순경시험이 됐건 기타 어떤 직역시험이 됐건 여러분들은 고시 패스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사실 어떤 시험이라도 합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도끼를 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내가 9급 시험도 아니고 7급 그리고 6급에 준하는 경위시험을 준비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각고의 어떤 결단, 더 전투력을 심어 오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하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좀
뭐 어떤 경제적 여건이 됐건 아니면 자기의 처한 상황이 됐건 신림동으로 들어오지 못하셔서 통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통학도 처음에는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뭐 지하철을 타고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걸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시는데 출퇴근만 2시간만 된다. 그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여력이 안 되면 그때는 그 한 5월까지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5월 이후에 한 시험이 100일 남았을 때는 그래도 쌈방 여기 고시촌이니까 쌈방 많거든요. 한 100일만이라도 들어와서 생활하는 게 어땠냐라고 해서 작년 학생들도 한 100일 남겨놓고는 그 고시촌 들어와서 생활하신 분들이 꽤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건 이제 되게 먼 훗날의 얘기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가장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거를 버텨낼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일단 1차적으로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경찰이 너무 하고 싶고 또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고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직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직역을 접고 내가 진짜 내 30대가 되기 전에 내가 이걸 한번 이뤄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제가 도전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진짜로 그냥 호기심이 한번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타공인 경찰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니까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경험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 경위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하시기 전에도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내가 이건 난 여전히 이걸 하고 싶고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야겠다라는 결심이 쓰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고 열심히 1년 커리만 잘 따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50%는 합격하신 거예요. 왜? 허수들을 제꼈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제 강의 교재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 되게 얇아 보이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저는 이거보다도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 기본서거든요, 이게. 이 기본서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집으로 본 거예요, 문제집으로. 문제집의 해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틀린 것만 OX를 계속 봐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토익 해보셔서 알죠? 토익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토익 해보셔서 알겠지만 800점, 850점까지 올라가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봤는데 오늘날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 이상이 안 돼요. 이 문제집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상을 못 올라가요. 즉 90점 이상을 못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합격권의 점수가 되려면 기본기 내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1순환이. 내 기본기 내공을 쌓는 다음. 그렇게 해서 이 내공이 튼튼하면 이거는 문제 푸는데 얼마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은 어떤 용도냐? 내가 공부한 이 법리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유형화가 되니까 이렇게 출제자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내서 꼬아내는구나. 또는 이게 이렇게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 유형을 판단해보는 내가 공부한 것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문제집인 거지. 오히려 이걸로 공부 안 하고 이걸로 공부한 다음에 이 반대로 들어가. 그건 되게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제가 백날 제가 강의를 잘하고 교가 더 좋아였다고 해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고 수업을 들어보셔야지 자신에 맞는 스타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 동영상은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도 해설 강의 찍어 올렸고 공무원과 신분이라던가 문서제 같은 엄청 어려운 주제들 제가 다 전부 다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2순환 때는 문제집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제 메인 기본서인데 이 신체계 형법 강의라고 지금 변호사 시험 학생들이 보는 강의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형사법은 다 똑같아요.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늘 아래 새거가 없다고 변호사 시험이라고 다른 형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 시험은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원래 경관도 주관식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더 두꺼운 책을 공부할 뿐이지 객관식 교재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최신 판례 강의도 했었고 변호사에서도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신력을 가지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자, 우리 커리큘럼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순환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 구조와 체계화가 제일 중요해요.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1순환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2순환. 그래서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말해요.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1순환 듣고 2순환부터는 알아서 공부해라. 내가 더 이상 알려줄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듣긴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만큼 1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면 2순환은 아까 우리 봤었던 것처럼 문제집. 그래서 제가 보시면 보이시죠? 이때가 한 50%의 장악이라면 2순환 때는 70%의 장악. 형사법에 있어서 형법이 됐건 형사소송법이 됐건 70%의 장악을 목표로 하고 마지막 3순환 한 5월이나 4월쯤 진행이 될 거예요. 이때는 한 80% 90%의 장악.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첫 술에 어떻게 배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면서 누적이 될수록 나의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한번 기본서 봤다고 이제 문제 풀어보니까 두세 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버라이어티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바심 가지지 말고 딱 성실성만 가지고 계속 수업에 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에 찾아온 3번의 슬럼프, 그거를 잘 극복해 내셔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이제 여기 강사님들 계시니까 다 상담이나 아니면 팀장님 통해서 상담 통해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Q&A는 저는 제가 직접 다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제 카페가 있거든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거기다 변호사 허정이라고 치면 여기 나오니까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저는 작년에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학생들이 하루하루 저한테 전부 다 카톡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제가 일일이 하트를 아시죠? 하트랑 이거 주먹 표시 제가 일일이 다 눌러줬거든요. 진짜로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 스크린샷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실성이 좀 보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 뭐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환불해라. 이렇게 하면 또 환불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데, 그럼 또 정신 차리고 하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끌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그래, 학생들 한 명씩 나가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빚어낸 친구들인데 이제 다 떠나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진짜 형법의 형자 몰라도 돼요. 제가 그 정도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성실성만 보장하고 굳은 다짐만 하고 오세요. 내가 진짜로 경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7급 시험을 준비해 놓으면 좋은 이유가 9급으로 또 뭐 9, 7급 하다가도 9급 시험도 한번 쳐볼 수 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좀 나의 실력 테스트상 3월 달에 있는 순경 시험도 한번 쳐보고, 또 8월 달에 이제 경관 시험도 끝나고 1차 합격했는데도 8월에 순경 시험도 한번 쳐보더라고요. 이게 연도이 좀 되기 때문에 7급, 그래도 아무래도 어려운 7급 경위 시험을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픈 채팅방은 이건 나중에 그 팀장님 다시 공지해 주실 거고, 이 0413은 제 생일인데 뭐 알아두시면 좋고, 커피라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제 비밀번호니까 이거 치고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피드백도 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최신 판례 같은 게 나오면 업로드도 하고, 뭐 매일 1일째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고 자꾸 나랑 공부하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독서실 가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몰입도가 없냐면 나랑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소방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몰입도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 관리반에 들어오면 일단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경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몰입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믿으세요. 하지만 의지력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의지력은 3일을 못 갑니다. 3일도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최단계 합격을 위한 해커스 경찰간부 학습 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땡표시 내리쬐는 이런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설명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내년에는 경위 시험을 준비를 해서 꼭 합격을 해야겠다는 굳은 어떤 의지의 표현의 어떤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해커스의 1타 강사진들 믿고 따라오시면 저는 합격하실 걸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빠르게 결단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팀장님께 따로 요청을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등록하시고 나면 아마 OT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잔소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이라서 제가 잔소리를 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와주신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조만간 OT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